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월 31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시스템 분석 순서는요, 첫 번째 미국 시장 분석.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 이제 명절로 쉬는 동안에 굉장히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딥시크 문제,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연설, 그 다음에 FOMC 금리 결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 메타하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금요일 시장에서 한 번에 모두 방영이 되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미국 국제 신용물 금융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시장 코스피하고 선물지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변동성 지수에 의한 옵션 포지션 분석, 31일 날은 이제 위클리 옵션 파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앞으로 이제 2월물도 있고 3월물의 합성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결제 선두 세력에 의한 옵션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옵션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옵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투자가 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옵션 철학 이야기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봉 예측 캔들 만들기와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이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가장 핫하게 이제 떠오른 챗 GPT와 딥시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챗 GPT는 이제 거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고, 딥시크는 이제 86억 정도로 이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했다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딥시크가 그렇게 저비용으로 개발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진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AI 산업 전망 및 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카이사르 나름대로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로 계속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적 우려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중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것이다가 아니고, 아마 미국 정부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를 강화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카이사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강한 투자를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은 카이사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제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카이사르는 이런 생각을 하겠다.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따돌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투자를 늘리든지 규제를 강화하든지.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는 더욱더 박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은 그런 흔들림에 따라서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딥시크가 저비용이라고 하는데 일부 비용을 누락한 것이 포착이 됐다. 이러한 경우로 봤을 때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카이사르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기업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보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기에 관련된 미국 이제 수출 기업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만약에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그 전기 관련 회사들도 상당히 타격이 많겠죠.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계속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선입견적으로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짓지 마시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투자를 대량으로 하지 말고 소액으로 투자를 점점점 늘려가든지 아니면 줄이는 방법으로 시장을 다해야 된다. 항상 어떤 시장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악재가 나왔을 때 서서히 그것을 흡수를 하면서 투자 결정하는 기업마다 어떤 멘트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조정을 받는다든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미 미국은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기술적 반등도 하고 소폭 조정도 받고 이런 움직임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커질 겁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묻지마 투자가 연일 이어지면서 어떤 기업이 무너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의 AI는 닷컴 버블 때와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닷컴 버블 때는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폭락을 한 거고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이제 AI 산업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한꺼번에 지금 대량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한 번에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조금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전기 관련 기업에 대해서 뭐 조금 우리는 파생 투자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되고, 더욱더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금리를 동결시키고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지금 금리 전쟁을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18년도에는 파월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었고 트럼프는 인하를 하려고 해서 둘이 이제 금리 전쟁을 하면서 주가가 나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은 그래도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뉘앙스를 어제 이제 그 발언들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파월 의장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인하하는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2%로 지난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았는데 이번에는 2%라는 것을 삭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3%가 된다. 3%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아마 시장을 관찰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파월 의장의 의도가 약간은 엿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채금리하고 우리 쪽에는 이제 환율, 엔달러, 엔화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다음 달 3, 4월 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된다 하면은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다 하면은 금리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AI 산업 쪽보다는 앞으로 N달러와 환율에 따라서 이 국제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유동칠 가능성이 크고 2월부터는 이제 관세 전쟁이 또 펼쳐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한 부분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S&P를 보게 되면 S&P 지금 이제 거의 쌍봉 형태를 찍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이는 이게 선물 지수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6,050포인트, 80포인트가 이탈되면 매도해서 밑에 청산하고 다시 관망하고 이런 포지션으로 계속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깼을 때 매도 청산, 위에서 매도 청산, 그다음에 매도 청산, 여기서도 청산을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서 쌍고점이 오던 6,200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열려 있다. 이런 추세선으로 봤을 때 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에서 이 전투는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런 박스를 치다가 마지막 버블, 지금도 상당히 이제 버블 구간 논란이 상당히 심한데 마지막 극치로 가는 버블을 냈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사태로 인해서 약간의 소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지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박스장이 펼쳐졌다가 버블로 갔다가 무너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하단을 이탈했을 때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2월달, 3월달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큰 폭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위로 튀든지 밑으로 무너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2월달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치와 금리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추세선 돌파했다가 큰 폭으로 월요일날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지난 금요일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미국의 지금 이번 엔비디아 폭락을 하면서 신규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제 한 번에 부러지는 그런 현상은 지금 현재 보이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에 좀 약간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MSCI ETF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55불 조금 넘은 상태에서 54불로 이제 돼서 한 1% 정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마 금요일 시장에서는 1%에서 1.5포인트 정도 1.5% 정도 하락에서 시작할 수는 있겠으나 이때 충격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장세 관망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보게 되면 4.5 정도로 이제 주저앉았죠. 이 금리가 만약에 4.5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성이 재료가 크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약간 시장에 대해서는 주춤주춤 할 가능성이 크고 4.5가 이탈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제 반등을 1월 달에 2580포인트를 예측을 했는데 조금 못 미친 반등으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고 340선 선물로는 전후까지 보자겠는데 339선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불확실 상태가 커지는 가운데는 상승을 하더라도 추세로 상승하기가 어렵다.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만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번 1월달 반등이 강하게 일어났다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2월달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31일 날 끝나고 2월달 첫 주에 과연 우리도 추가적으로 이 양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양봉 하나가 더 나와야만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국면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양봉 하나 나고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락하는 흐름이 전개가 돼서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 3월 달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봉으로 봐도 지금 하단의 박스를 약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드디어 20주봉은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2536포인트에 올라섰죠. 지난주에 2518포인트인데 이제 종가 마감으로는 20주봉에 이제 올라섰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안착이 되는 봉 하나가 올라섰는데 추가적으로 2500 초반까지 내려가서 과연 지지를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번 주는 24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2490포인트가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박스권으로 또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딕시프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시장이 2600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논란이 상당히 시끄러워지게 되면 이게 빠르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구름대를 돌파했는데 이곳에서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첫 주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곳에서 2500선을 딛고서 5일선 아니 21선과 60일이 지금 골든 크루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파동 강하게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눌림 조정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힘에 붙여서 하락으로 이렇게 조정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건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다음 주 주봉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31일 날은요. 이 일봉에서 후행 스팬이 2493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개파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추격 매도보다는 2500선 부근에서는 매수로 해서 상방으로 경향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지나가고 주봉은 다른 것보다 주봉의 중심값 332.30 이 자리가 지켜진다 하면은 매수 포인트로 잡고요. 335.50은 20주봉 주봉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도 구간을 해서 이 3포인트 구간에서의 움직임으로 돌파가 되면 상방, 많이 무너지게 되면 하방 조정 파동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큰 추세로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올라선 모습으로 추가
347선이나 뭐 350선을 갖다가 이렇게 눌림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할 건지 그런 박스 구간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를 좀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 주봉 중심값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급등해서 세기 파동으로 올라가는 일봉의 형태고 21선, 61선 골드가 되면서 331선, 최악으로 332선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330.90이 21선, 330.60이 일봉 후행 스팬 지지선, 329.60이 61선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은 받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 그래서 332선이 이제 이 박스권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금요일 시장에서 332선이 지켜진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고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330선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단은 지금 328선이에요. 328선. 그러니까 이 자리와 위에 337선, 요 10포인트 구간에서 계속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중심값을 지지를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된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 옵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투자는 매우 어렵다겠습니다. 옵션으로 수익을 크게 거둬서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 찾아보기가 더욱더 어렵다. 만약에 주식의 성공 확률이 5%, 1%라고 그러면 옵션으로 승리해서 성공할 확률은 0.001%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옵션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한 6가지로 이제 한번 추려봤습니다. 옵션 철학 이야기. 옵션을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대박 내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데 대박의 꿈을 버려야만이 대박이 굴러온다. 그러니까 대박을 먹기 위해서 만약에 100%, 200%가 됐는데도 수익을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보통 한 10배 정도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짧게 끊어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옵션으로 수익률을 제가 오랜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 대박은 가끔 본인이 수익을 청산하고 나머지 승부를 냈을 때 대박을 내는 거지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금액을 대박으로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나오는 거지 대규모로 투자했을 때는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박 내는 방법을 단기간에 생각하지 말고요. 평생이라고 바꾸면은 당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옵션은 소액으로 크게 수익을 내다 보면은 대박이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대박을 꿈꾸고 만약에 복권 구입하듯이 옵션을 매매를 하면은 쪽박차기 딱 좋은 상품이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박을 버리는 순간 대박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이기려면 미쳐야 됩니다. 옵션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투자해서 돈 버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카이사르 원칙은 파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옵션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옵션을 꼭 하시고 싶으면 배워라. 인생의 반을 바쳐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터득이 된다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옵션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 실력으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자만을 갖는 순간 깡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하시려면은 이 파생에 대해서 미쳐야 됩니다. 영혼까지 다 팔아야 돼요. 그렇죠? 심리 분석으로 영혼까지 팔 정도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만이 파생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혼자 하는 것보다 멘토를 잘 찾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심리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옵션과 싸움에서 승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파생해서 돈 버는 것은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 내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보고 대화를 해봤더니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옵션에서는 특히 수익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한두 번에 익힐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옵션 매매에 있어서는 깡통이 지름길이 크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옵션은 고집, 아집,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있는 분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우물말 파야 돼요. 바보처럼 한우물만 차야 되고 매매법 완성과 확률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면은 성공을 한다. 머리 좋은 분들은 그 파동을 전부 수익을 내려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급등했을 때 자르고 뭐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폭락을 해서 풋으로 뭐 100%막 200% 아니면 뭐 1000% 1000%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갖고 자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직하고 한우물만 판 사람이 파생에서는 승리를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만큼 바보처럼 행동을 해야 파생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옵션에서 승리하는 것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저것 재다 보면 투자가 안 되고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짜만 찾아서 기둥냥 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파생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통적으로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감이라는 게 있죠. 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통적으로 잘 배웠을 때 나오는 거지 대략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상승할 수 있어 감, 하락할 수 있어 감. 이것은 땡감이 땡감. 그렇죠. 홍시감이 아니고 땡감. 그렇게 하다 보면 파생에서는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움에 수없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혼자 홀짝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깡통으로 가는 기름길이다. 자신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해서 배우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고 교착 가격과 시간 파동을 잘 아셔야 된다. 교착 가격과 시간대, 그 다음에 시간대 이것을 잘 찾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 왜? 옵션은 시간 가치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살 수 있지만 그 때를 시간적으로 잘 선택하지 않으면 옵션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옵션을 외가격만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이 시간 가치만 있는 것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데 이 내재 가치가 있는 이 등가격 이상의 고가의 상품도 옵션으로 매매했을 때 매우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내가격 옵션에 대해서도 공략할 줄 알아야만이 옵션에서 성공할 수 있지 외가격만 계속 공략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폭으로 쪽박을 차게 된다. 시간 가치가 너무나 빠르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AI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가격, 내가격을 매매를 했을 때는 우리 선물지수 또는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고 수익을 내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가면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좀 발췌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은 지금 월요일 31일 금요일이죠. 지금 342선의 상방, 그 다음에 330선의 이제 하방 구간까지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으로 선두세력들은 지금 일단 만들어 놓고 주말이 길게 이제 왔는데요. 연휴를 길게 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등하고 살짝 조정 반등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약간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올라올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330선 전후가 만기 하단선이다. 이곳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연분은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오후 2시 이후에 만기 구간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방으로는 342선인데 여기는 이제 힘들다고 보고 345선까지 다시 올리느냐 아니면 330선을 주저앉으냐, 이것을 이탈해서 폭락으로 가느냐, 그런 게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카이사르는 330선 때는 매수를 해서 334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을 보고 싶다. 만약에 먼저 올라가면 하락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결정할 문제고,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상승이다 하락이다 딱 못 박아버리면 아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상방이다 생각하면은 계속 물타기가 되는 거고, 하방이다 그러면 계속 매도 물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값에 의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월물 합성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월물 합성 물량은 지금 개인은 347선, 그 다음에 외국인은 347선 이하일 때 수익,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320 이하, 그 다음에 347 이상, 여기도 347 이상, 그 다음에 320 이하, 이렇게 지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은 지금 347선, 여기에 이제 38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38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윗방향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포지션을 개인이 이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타격이 좀 클 가능성이 크죠. 명절 아마 끝나고 나서 개인은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게 포지션을 그동안은 여기까지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347선으로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됐는데 상당히 아마 이번에 타격이 클 가능성이 크다. 이 수익은 외국인이 몽땅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양매도 세력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기준이 어디면 347선인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 저녁에 대규모로 반등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347.5를 돌파할 확률은 이제 시초가에 어렵고, 하단에서 이제 330선을 지지를 해서 335선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355선이 저항이 돼서 내려가는 파동이 되느냐, 요 게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물 이제 합성은 계속적으로 지금 단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340, 330, 330이 지금 강력한
수익 구간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330선은 이번 파동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월달, 4월, 6월물은 주말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혜원 종합 시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 회원들하고 준회원들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기준은 카이사르 기준은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은 내일 하단선에 이제 332선이 이제 강력 지지선이 됩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박스권이 335선, 337선, 332선, 330선 이런 박스 구간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332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330.90, 60, 329.60 요 세 구간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날 추락하는 일은 없다. 반등의 모색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이제 335선을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5일선의 저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안에서 십자 파동 아니면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을 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봉을 보게 되면 연 4주 양봉을 냈죠. 연 4주 양봉을 내면 음봉이 하나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렇지 않으면 뭐 더 이상 가기는 어렵고요. 원래 주봉 4주 양봉이 나면 좀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음봉 하나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십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주 봉이 상당히 중요한데 20주 봉에 332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만이 상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만큼 332선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다시 박스 안으로 회귀가 되기 때문에 주봉의 형태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332선은 종가상으로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 순간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지켜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는 일단 개파락이 시작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반등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단은 334.3080은 굉장한 이제 저항값이다. 이 부분이 60분 중심값 전일 저가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개파락에서 돌파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이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매물을 소화를 해야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332.30은 이게 9시 30분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방의 마지막 지지선은 여기에 다 몰려 있죠. 21선, 일본 후행 스팬 61선. 그래서 329.60에서 330.90은 1, 2차 매수 구간, 5분봉 쌍저점 형성, 30분 양봉 발생 시 매수 구간으로 해서 상방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밑에 추세 하방, 붕괴 컷 스위칭 만약에 329.60을 또 만약에 5분봉으로 깨버린다든지 15분봉 음봉이 나버리면 여기는 하방으로 매도를 치는 것이 좋다. 여기 추세가 이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330을 깨게 되면 다시 325선으로 추락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바쁘게 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그 회복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에서 수출 중국의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AI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락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보다는 이제 금리
파월 의장이 연설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의중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인지 지금 아니면 동결로 계속 갈 것인 거에 대해서 해석을 파월 의장의 그 연설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급등을 할 것인지 또 추가 하락할 것인지 오늘 저녁에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 메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영이 아직 하루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해온 분들은 내일 만약에 지금 개파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보합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 하락하게 되면 330선 이탈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제가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 오늘 이제 그 추가 반등이나 하락에 따라서 시나리오 추정을 내일 아침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1일 날 위클리 만기 구간은 지금 이 구간에 확정이 됐고 과연 이곳을 벗어나는 330선을 붕괴하는 흐름이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진다 그러면 계속 박스장이 유지가 되고 330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큰 폭의 다시 조정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총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내일 아침 8시 20분경에 추가적으로 시나리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나가실 때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나가셨을 때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